콩밥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교도소 가면 콩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아쉽게도 교도소 오면 쌀밥을 먹어요. 하긴 여기 콩국수 맛집 서리태 콩국수 10,000원 받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쌀 70%, 보리쌀 20%, 뭐 잡곡 10% 해서 옛날엔 콩밥 먹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럼 상당히 싸서 콩을 많이 섞었다는 그랬던 얘기군요. 거죠. 아, 쌀이 귀하고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옛날에 쌀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다. 이 밥에 고깃국.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잡곡들이 아니 근데 출소할 때 진짜 두부 먹나요? 요즘에도? 요새 또 먹긴 먹어요. 두부를 두부를 왜 먹는 거예요? 두부가 하얗잖아요. 예. 출소를 하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아. 과거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부를 먹거든요. 예, 여기 대전이 또 두부두루치기 맛집으로 또 유명한데. 대전이 원래 두부 네.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근데 두부를 먹어서 깨끗해지는 지금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그 이렇게 면회를 가잖아요. 접견이라고 접견 하죠. 요만한 데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 근데 사이에 이렇게 같이 군대 면회 가면은 막 치킨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도소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그런 접견도 있어요. 그런 접견도 있어요? 장소 변경 접견. 부모님이 뭐 얘가 이제 생일날 같은 때 미역국 싸다가 그렇죠. 먹일 수도 있잖아. 이제 가족 만남의 행사라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거든요. 평소에 생활을 잘하거나 아니면 급수가 높거나 생활을 그런 잘하는 사람은 그럼 사람들만. 부모님한테나 아니면 누구한테 신청을 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아, 대상자를 뽑고 그 대상이 된 수용자들 가족한테 연락을 한 하면 3-4시간? 한 두세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자유롭게 와서 싸운 음식물을 같이 먹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전에 텔레비전은 공짜로 언제 봐요? 했지만 텔레비전은 거실마다 하나씩 있어요. 거실이 있어요? 그 각 거실, 네. 각 수용자 방마다 TV가 하나씩 하루에 있는데, 몇 시간 봐요?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는 아직 하루에 두세 시간씩 틀어줘요. 예. 그래서 아침에 한 두세 시간, 예.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 두세 시간. 그럼 YTN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녹화 방송이에요. 생방송은 안 되고? 생방송은 없어요. 왜냐면 수용자들이 보고 범죄를 모방하거나 나쁜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를 주로 녹화를 많이 해줘요? 우리가 보는 방송들 중에서 예. 좀 19금이라든가 수위가 높다가 진짜요? 이런 것들은 방송을 하지는 않고 나 그런 거를 위주로 보여준다겠는데. 그렇죠. 그런 거 위주로가 아니라 그런 거 위주로 삭제를 하고 뉴스,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이 주로 방송되죠. 설날에는 좀 맛있는 거 그런 거 나오나요? 설날에는 떡국이 나오고요. 예. 우리 흔히 그 명절이나 네. 아니면 공휴일 같은 때 먹는 것들은 수용자들한테도 가끔 특식으로 나가요. 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국가공무원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네, 제 옆에 우리 국가공무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좀 마약한 사이인데요. 전화를 안 받아요. 평상시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저희 직장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직장이라. 그렇군요. 교도소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휴대폰 사기쳐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나요? 예, 당연히 있지. 보통 한 두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휴대폰을 개통을 하고 네.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재판매해서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네. 재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론 처음 한 번은 경제적인 초범이니까. 응. 어려움에 따라서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그런 범죄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통신사에서 고발을 합니다. 사기죄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영리를 취득하려고 고발했는데 난 초범이잖아.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거나 네. 아니면 나 계속 갚겠다. 변제 의지를 피력하면 되겠네요. 의지가 있고 네. 또 변제 의지만 피력해서는 안 되고 계속 변제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고발 당할 일이 없는데 변제 의사도 전혀 없고 변제를 계속 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입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휴대폰만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보다는 다른 죄를 재판을 받으면서 통신사에서 고발을 해서 원래 범죄와 같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대포폰 내 명의로 개통을 해서 일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을 해서 이것이 범죄 이용될 경우에 이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휴대폰을 제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폰이 범죄 목적으로 나도 모르게 사용되는 거네요? 그렇죠. 난 단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대포폰을 개통을 해서 그 대포폰 업자에게 넘긴 거죠? 그렇죠. 그 보통의 경우는 대포폰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내가 50만 원을 줄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내가 가지고 가겠다. 소액 대출이죠. 이제 기존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휴대폰은 요금은 내가 내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가져간 이후에 순진하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그렇죠. 네. 특히 뭐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뭐 노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맞아요. 많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관공서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대포폰에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요, 너 생활정보지만 봐도 네. 그게 널리고 널려 있어요. 많죠. 예, 돈 필요한 사람은 어디 일자리 같은 것도 알아보려고 생활정보 지적이다가 보면은 크게 굉장히 달콤한 문구로 정말 내가 왜 이런 곳을 못 만났을지 이런 게 있었네 그렇죠.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해자는 물론 교도소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겠지만 대포폰인 척 하고 가지고 가서 그것을 소액 대출이나 아니면 게임 아이템을 사서 대파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원래 소유주가 범죄자로 수사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휴대폰들은 절대로 다른 우리가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폰을 난 80만 원만 받고 저 사람이 20만 원 이자를 내가 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그냥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인이 생각을 하는데 그 폰으로 소액 결제도 하고 아이템 같은 거를 사서 그죠? 아이고. 이 사람 몰래.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게 그 휴대폰 값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통신료를 2년 동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렇게 크게 당해서 오히려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절망의 구렁텅이라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전화를 할 수는 없나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 전화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요. 공중전화? 예. 그럼 하루에 언제 하면 돼요? 하루에 할 수는 없고요. 미결 수용자들은 전화를 사용을 할 수 못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확정된 이제 미결수들은 이제 재판이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모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접견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전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형이 확정된 이제 기결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자기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어요? 예. 뭐 생활을 처음에는 들어가면 이제 S4, S4? 예, 4급. 그리고 S3, S2, S1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전화 횟수가 많아지죠. S3나 S4는 전화 횟수가 없어요. 전화로는 안 되고 접견만 있어요. 근데 S2가 되면 전화를 장기수들인가요? 오래 살았어도 예. 4급인 경우가 있고 뭐 3년만 살았는데도 1급인 경우가 있어요. 그 범죄에 따른 징역의 길이 그리고 수용생활의 정도 어렵다. 네네.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항목을 적용을 해서 급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급이나 2급 같은 경우에는 예. 생활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징역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 공중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2, 3일 내로 전화를 시켜주고요. 그 몇 분 정도? 한 통화 기준이 3분입니다. 우리 공중전화 기준으로 3분 정도 통화를 할 수 있고 2급 같은 경우가 한 2번 정도, 우리 1급 정도가 한 3번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하나요? 네, 많이 사용하죠. 교도소에서 형량 확정이 되면 이 접견도 4번, 5번, 6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화라도 하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들이 강하죠. 이 교도소에서는 직원들도 잘 갖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곳에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출근하면은 딱 휴대폰은 지정된 장소에 놓고 수용자가 없을 때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수용동에 근무하는 근무지는 아예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거 조금 이상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교도관들의 부인이 바람이 잘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네.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건 꼭 교도관뿐이 아니라 그렇죠. 뭐 간호사, 네. 소방관, 네. 경찰, 야간하는 직업인들의 모든 아니 전화를 휴대를 할 수 없고 확인이 불가하니까. 그 전화로 감시하는 건 옛날 수법 아닌가요? 그렇죠. 위치 추적을 하지 않는 한. 유신 정권 때나. 그렇죠. 이 교도소에는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휴대폰을 반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노력하면 되나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뭐 외부 업자들이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음식물이나 아니면 그 자재 속에다 숨겨서 업자와 근데 그 방 안에서 전화가 터지나요? 터지죠. 잘 터지죠. 그렇게 하다가 그럼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아마 SK가 잘 터질 것 같아. KT가 잘 터지더라고요. 네. 납품업자 아니면 그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가는 외부 업자들을 통해서 가끔씩 반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과 이제 유대 관계가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반입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그전에는 법이 물렁했나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벌칙 조항이 없어서 애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벌칙 조항이 거의 없어졌겠네요. 그래도 들여는 옵니다. 그 3천만 원을 각오하고. 그렇죠. 강심장이네요. 그만큼 이 통제된 곳이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왜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전파로 안 터지게 하는 게 여기 보호관찰소도 있어요. 있어요. 근교에. 예. 이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는 성인과 청소년 포함할 거 없이 보호관찰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자들의 이 전자발찌를 차거나 아니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업무를 갖다 집행하는 것이 보호관찰소군요. 교도관님, 그런 사람 혹시 들어온 사람 봤나요? 요즘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불법 촬영 찍지 맙시다 막 이런 화장실하고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몰카 범죄.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우리도 수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씩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 저녁 뉴스에 진짜 자범 중에 자범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범죄자다, 아니다, 얘네들은 정신병자다, 너무 그쪽에 도착이나 중독이 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 가명을 위해서. 아니 꼭 그 본인뿐만 아니라 조사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번에 어저께 뉴스에도 보면 지금 그 탈의실 반대편에 맞아요. 그죠? 유리창 설치해서. 맞아요. 그렇죠. 취조실 같은 데나 있는 그렇죠.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 보이는 그거를
회사 샤워장에 설치해서 그렇죠.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대표. 특히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휴대가 간편하고 네. 휴대가 간편하고 이 조작이 쉽기 때문에 네. 화장실이나 지하철 하여튼간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로든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남의 신체를 아니 가중처벌.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쵸. 저희가 소장용으로 엠번방 이런 아마 거, 네. 단순하게 찍었으면 만약에 처벌이 1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를 유통했을 때는 처벌이 2가 되고 이것을 판매를 영리를 위해서 판매를 해서 더 퍼졌을 경우에는 계속 가중이 되겠죠. 교도관 하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점이요? 초년에는 매일같이 범죄자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밤에도 자지 않고 우리가 야근 근무를 들어가서 밤에도 밤새도록 지켜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 연수가 이제 한 20년 정도 넘다 보니까 20년 넘으셨어요? 예, 와. 올해부로 20년이 넘었어요. 예, 예.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는 많이 사라졌는데 아니, 20년 동안 이 범죄자들을 상대해 왔으면 일반인과 범죄자의 과실범을 제외한 범죄자들을 봤을 때 인상 사실 이렇게 범죄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흉악스럽고 저 사람은 진짜 범죄형이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옆집에 사는 우리 동네 아저씨, 윗집에 사는 할아버지, 밑에 층에 사는 고등학생 이렇게 보여요 다. 진짜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뛰놀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진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풍파를 겪으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렇죠.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범죄자에 대한 특히 외모에 대한 선입견은 정말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범죄형이란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고의로든 아니면 과실로든 범죄자가 될 수 있고 인상이 이렇다, 사주가 이렇다 이런 거는 교도관님 20년 근무하신 교도관님 모시고 휴대폰 대포폰 그렇죠. 예, 사기범으로 들어온 이야기하고 또 몰카 범죄 교도소 안에 또 이것저것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돈 아저씨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유튜브 폰 아저씨 좋아요 눌러주세요. 폰 아저씨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폰 아저씨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폰 아저씨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폰 아저씨 구독 좋아요